권증근 교수님 수술 방법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환자분들 중에 림프 부종 관리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너무너무 지겨워. 이제 뭔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술하면 낫나요? 그리고 수술을 가려고 하시는데요. 이게 맹장 수술이 아니거든요. 맹장 수술 떼고 나면 그냥 완치되는 건데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도 그다음에 보존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 전부터 보존 치료를 마스터 하셔야지 저희 병원 성형외과에서도 보존 치료 마스터 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일단은 배우셔야 된다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온라인 채팅장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해 드릴 텐데 여기도 좀 한계는 있어요. 저희가 환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분들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좀 맞춰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 후유증으로 근섬유화가 심해서 어깨 관절 각도가 심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부도 많이 딱딱하고 색깔 회복이 안 되고 림프 부종은 호전됐지만 뭐 부었다 회복되면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금하신 건 근섬유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데 이거 혹시 황창호 교수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임파 부종이 염증이 동반되고 그 염증에 불행한 합병증이 바로 섬유화거든요. 지방화, 섬유화 두 개가 염증의 필수 불가적인 합병증인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초기에 염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럴 수 있는 뭐 예외적인 투약도 좀 있고 아니면 아까 저희가 오늘 계속 나왔던 그런 부종 치료를 열심히 해서 저류가 덜 생기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부산물들이 적을수록 염증이 덜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섬유화가 일단 생긴 다음에 걔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보단 초기에 선도적으로 염증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지방이라 그러면 마지막 연자로 성형외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 흡입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섬유화라고 하면 사실은 근막 밑에 있는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수술이든 관리를 잘해서 그쪽 부위의 흐름이 좋아지면 변화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근섬유화가 심해서 어깨 관절 각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시는데요. 섬유화가 있지만 사실 어깨 관절 범위 운동을 하지 않아서 제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담당 선생님하고 해서 어깨 치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림프 부종에 대한 섬유화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암수술 7개월째고 하지 양쪽이 저녁 때 부었다가 활동하면 부었다가 아침에 빠진 상태입니다. 나이는 71세. 수술이 효과적일까요를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권증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작년 4월에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데 사실 림프관 저희가 생각하는 림프관 정맥관 문합술은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료 전에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압박 붕대 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초기 림프 부종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잘 관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받으시는 병원에 림프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먼저 상의를 해보셔서 이게 점점 만약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봉화직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자주 발생하신다거나 하면 그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유방암 수술을 작년 4월에 1년 정도가 되시네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 생겨서 붕대 치료 중인데 붕대를 안 할 때 필사를 하고 싶은데 글씨 많이 쓰는 게 부종에 영향을 주는지. 자, 그 다음 질문은 가슴에 림프 부종이 있는데 운동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윤진아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것까지 할까요? 압박 스타킹을 하면 비행을 할 수 있다는데 장시간 비행은 안 좋나요? 이것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 주신 게 이제 림프 부종이 생겨서 이제 붕대 치료하고 계시고 필사 하시는 거 여쭤보셨는데요. 꼭 필사 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바느질을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요리를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일단 부종이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일을 하고 나면 부종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손을 많이 써서 부종이 더 악화됐다고 생각되기보다는 이제 한 자세로 말초 부위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 이외 근위부로 가는 림프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그런 구조에서 한 자세를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좀 영향을 오히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히 당연히 손으로 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도 되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좀 팔을 많이 움직여 주시고 적절한 압박 치료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아까 가슴 림프 부종이 있으신데 웨이트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근력 운동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전하다고 권유를 하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팔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막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이렇게 할 때 일부 환자들에서 그 부위에 좀 림프 생성이 조금 더 갑자기 많아지면서 부종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병변 측에 아픈 부종이 발생한 쪽에 근량을 단단하게 그리고 근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이 어쨌든 흐름이 불리한 팔에서 림프의 흐름을 좀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하시고 그 시점은 사실 그 이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을 때 이제 절개를 하였던 부분도 있고 하여서 보통 적어도 한 달 그리고 유방 재건을 하신 분들은 6주에서 8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한 달에서 2달 이후에 가벼운 무게부터 서서히 무게를 늘려가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안전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행기를 탔을 때 압박 스타킹을 하면 탈 수 있다. 사실 저희 요 책에 저희가 그때 잘 제가 지금 그 내용이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지금 딱 잘 적었었던 생각이 안 나서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비행을 하면서 어떤 기압 때문에 그 부종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역시 비행 이후에도 부종이 나빠졌다면 그거 역시 한 자세로 오래 있었을 때 특히 하지 림프 부종 환자 경우에 그런 부분이 림프의 흐름을 악화시키는 인자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상지건 하지건 이렇게 비행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지거상 하지거상을 하면서 좀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걸으시기도 하고 하면은 여행을 가신다 좀 긴 비행을 하시는 거에서 전혀 여행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웨이트 운동을 하실 때 그러니까 어깨 아프신 분들 많아서 어깨가 다 올라가지도 않고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있는데 이제 그때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운동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심하게 다치거나 어깨 통증 더 심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깨를 가동 범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쪽 부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레이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싶은데 우리 한 교수님이 보여주신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한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LTU라는 레이저 치료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아산, 서울대, 부산대학교에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LTE의 제 슬라이드에 잠깐 그게 나와 있는데 요 저출력 레이저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투과되는 깊이가 되게 얕습니다.
3세대 저출력이라 할지라도 최대 뭐 한 2cm 정도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고민인데, 그래서 권고하는 거는 최대한 피부에 닿게, 이 레이저도 빛이기 때문에 초음파처럼 산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산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하는 걸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거리가 멀더라도 그 산란 정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 투과성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꼭 반드시 접촉을 하는 것이 최선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그 병원과 조금 더 자세히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약물 치료에 대한 건데요. 약물 치료가 최종 치료 단계는 아니고 사실 그 림프부종 초기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주관적인 증상, 뭐 팔이 무겁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사실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압박 치료랑 그 림프 도수 배출법을 통해서 림프 부종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거의 95% 이상의 효과를 내고 약물 프로가 그 이상에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도와주는 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을까 해서 추가하는 거지 최종 치료 단계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도 그러니까 약물 반응을 보고 본인이 약물을 드시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담당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약물을 줄일지 추가를 할지 다른 약을 써볼지 이런 거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설거지가 부종이 안 좋은데 가장 피해야 할 안 좋은 행동이나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진아 교수님, 설거지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는 뭐 가벼운 이제 뭐 청소, 설거지, 뭐 집안일 일들은 사실 어느 정도 회복 이후에는 충분히 하셔도 된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어떤 활동적인 운동도 충분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가장 피해야 하는 행동이나 어떤 움직임에서 말씀드리자면 1번이 갑자기 안 하던 이제 움직임을 한다든지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우리 이제 유방암 환자들 제일 많이 오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사하고 부어서 오시는 거. 그다음에 김장철에 김장하고 오시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시던 일상 동작들은 뭐 수술 이후에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셨다면 뭐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집안일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집안일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거는 그 상제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김장하는 거는 아주 안 좋죠. 그리고 무거운 거 자꾸 드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의 림프 부종 환자분이 무릎에 물이 찼다고 했는데 림프 부종의 영향인가요? 림프 부종이 만약에 한쪽 다리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리 전반적으로 역학이 깨진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관절염이 더 심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찬 걸 림프 부종하고 연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만약에 림프 부종이 있어서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고민을 하죠. 림프 부종을 정형외과적 뭐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고 싶은데 부담이 돼서 못 하는데 이걸 해도 되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부종이 있어도 운동하셔서 건강을 지키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만약에 못 걸을 정도의 통증이 있어서 걷지 못할 거면 림프 부종이 악화돼도 어쨌든 무릎을 먼저 고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림프 부종 치료를 다시 하고 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진료를 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기 림프절 전이로 수술 못하고 항암 방사선 중인데 림프에 암이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으로 부종을 막기 위해 림프 도수를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림프 도수보다는 압박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문제. 림프 테이핑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테이핑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혼자 못합니다. 테이핑 효과가 좋다면 병원에서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 테이핑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 결과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의 기본 치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후에 교육과 치료 도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림프 문합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인데 방사선 했고요. 방사선 치료. 림프 문합술하고 효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한 달도 되기 전에 부엌 방사선 한 곳이 붓고 겨드랑이 열감이 심할 때 팔 붓고 열감이 있습니다. 겨드랑이가 열만 살짝 나면 팔도 살짝 더 붓고, 그러니까 겨드랑이가 부으면 팔도 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혹시 윤재인아 교수님, 이게 제가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수술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방사선 부위가 좀 그죠 아프신 것 같고 부종도 좀 있으시고 뭐 복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계속 반복적으로 열감이 생기는 게 명확하고 또 발적도 있고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감염이라고 그게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뭐 이 감염이 생기는 경우 환자의 부종 상태나 어떤 그 우리 피팅에 대해 막 그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어차피 수술을 하셨던 분에서 뭐 지방 흡입술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술을 또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열감이 방사선 이후에 생긴 사실 섬유화로 인한 어떤 주관적인 열감이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물리 치료라든지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같이 왔을 수도 있고 감별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서 보시는 교수님과 또 진료를 보시면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팔뚝이 뽀빠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열이 없을 때도 더 붓는 느낌. 이게 뭔가요? 이게 그 위에 문제인가요? 위에 질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붕대도 잘 듣지 않고 다른 쪽 팔도 부종인데 이팔은 붕대가 잘 들었다가 이제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일단 보존 치료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림프관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림프관 상태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법들 같이 고려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림프 부종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들, 가족분들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도움을 드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 림프 부종 학회에서는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고 또 환우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